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저항을 막고 비트코인은 중요 지지라인을 회복하고 추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아직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분명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은 확인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를 다시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돌파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꽤 힘이 좀 붙은 듯한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구간이고, 그래서 역사상 모든 비트코인 랠리에 있어서 기본 지지라인이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더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 구간을 얼마나 잘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반등세는 정확히 달러 인덱스의 저항과 맞물려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도미노 금리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 인상이 잇따라 이뤄진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들에서의 자금 이탈이 현실화하는 데다 달러로 빌린 돈에 대한 부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이래저래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묘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이동평균 위로의 회복, 이더리움 1,500달러 돌파 여부, 달러 인덱스 흐름 등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법원이 SEC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명령이 서서히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미디어들조차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포브스가 SEC를 아주 조지는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결국 지금 SEC의 멍청한 짓거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의회가 거론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의 순간과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어김없이 3분기와 4분기에 증시 랠리가 발생했는데, 어쩌면 8월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시원하게 22,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홀더들을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자리한 곳이다 보니까 랠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22,000달러 위로의 회복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나름의 동력은 확인이 된 만큼 이제 이 구간을 온전히 잘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세를 위한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현안이 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반등은 정확히 달러 인덱스가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한 것과 거의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11일 무려 108을 돌파해내면서 2002년 10월 이후에 20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7월 들어서도 2.5%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 저항맞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으로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던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확인해 준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초강세에서 일단은 조금이나마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들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신흥국 자본들은 미국 달러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달러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시킨 면도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라면 달러의 초강세를 위안화나 엔화, 유로화 등이 견제를 해줬겠지만, 지금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유로화는 1달러 페리티까지 깨지는 상황을 확인했고, 엔화 역시 25년 최약세를 보이면서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잇따라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이 2분기에만 모두 62번에 걸쳐서 최소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7월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이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횟수가 17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그 어느 대륙보다 지금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7월 21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아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따져보면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을 빼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며 나름의 방어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신흥국들의 자본 이탈을 유발시켰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면서 자국 화폐 가치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일종의 역환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강달러가 또다시 강달러를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고리가 시작됐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역환율 전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강달러 행진이 이제 조금 수그러든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블룸버그의 표현대로 강달러가 또 다른 강달러 현상을 구축해내게 될지 주목해서 바라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7월까지는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30일 넘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인하된 상황을 고려해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9월 연준 FOMC 회의에서는 공격적 금리 인상의 변화 상황을 밝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현재 예상되는 7월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8월로 접어들면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펼쳐진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 10일에 발표가 되니까 어쩌면 8월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같이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앞서 짚어봤던 200주 이동평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전 약세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했던 200주 이동평균이 이번에는 저항선으로 바뀌었다. 분석가들은 상승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주요 관심 영역으로 이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0주 이동평균과 100주 이동평균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 50주 이동평균은 36,000달러, 100주 이동평균은 34,3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100주 이동평균까지만 시원하게 랠리를 해주면 참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1,500달러를 돌파할지 여부가 꼽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전환이 곧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만 25%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1,500달러에 도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이미 1,450달러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가 좀 더 유지가 된다라면 1,500달러 돌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달러 인덱스 저항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8월에 CPI가 발표될 때까지 냉각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컴 샤크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드디어 하락장을 목격했다라고 밝히면서 달러 인덱스가 5월부터 추세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리쿠스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S&P 500의 더 강력한 동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대량 매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7월 14일부터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보유량 상당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채굴자 보유 물량이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8일 기준으로 채굴자 보유 물량은 184만 개로 7월 14일과 비교했을 때 14,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굴자들이 투매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반등세에 맞춰서 견고한 홀딩 스탠스를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관전 포인트는 RSI 상황이 제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흥미롭고 드문 상황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현재 RSI가 적절하게 낮은 수준에 있고 가장 큰 가격 회복을 촉발한 로그 차트 추세선과 결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흥미롭고 드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45 미만이고 로그가 바닥을 찍었을 때 큰 상승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전 랠리가 기대된다는 건데 이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정말 많이 아주 좋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여론전 측면에서 SEC가 패소했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리플로 원사이드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포브스가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통해서 SEC의 멍청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포시 제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SEC가 뺨을 한 대 얻어맞으면서 의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이제 의회가 좀 제대로 나서서 SEC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리플 소송을 놓고 블록버스터급 사건인데 이제 파산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사라 네번 판사가 SEC를 향해서 비판을 강하게 가한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네번 판사의 명령은 참을성 있는 예고된 판결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판하면서 SEC를 향해 정면으로 비판을 제시했다. SEC는 스스로 만든 미로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동안 이건 소수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법원 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명령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위선적인 SEC와 관련된 판시가 일부 담겼는데 SEC는 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송에서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포브스는 그러면서 SEC가 소송에 대한 방향을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는 의회가 대답을 요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SEC의 노답 행태,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 위선적인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가 SE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 질의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SEC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식재판 브리핑 개시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SEC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의회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